이럴 때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죄인이다. 이제 겨우 4살, 내 딸 서연이. 이 자그만 아이를 또 수술실로 보내고 있는 것이다. 벌써 13번째. 나처럼 못난 엄마가 또 있을까? 서연이가 손가락을 꼽으며 수술 시간이 4시간인 걸 재차 확인한다. 더 긴 수술도 이겨냈는데 4시간쯤은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엄마인 나를 안심시키는 것이다. 이뻐 서연아. 서연이 이뻐. 언제부턴가 그랬다. 힘내라고 잘 참아달라고 차마 말할 수 없는 내게 서연이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서연이 혼자 수술실로 들어가야 할 시간. 이번이 마지막 수술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런 약속을 해줄 수가 없다. 한 번도 서연이가 나빠질 거란 생각을 안 했어요. 나보다 먼저 갈 거란 생각도 안 했고, 그런 고비도 있었는데 보내고 싶지도 않고,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 서연이는 강하니까. 생후 8개월에 처음 입원한 후 지난 3년. 대부분의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온 서연이. 언제쯤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 밖으로 나가 생활할 수 있게 될까? 서연이가 또 한 번의 고비를 넘고 있다. 한낮 소아과 병동에서 제일 바쁜 사람 중 하나는 서연이다. 하지만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은 하루 중 단 6시간뿐. 매일 오후 5시가 되면 어김없이 주사실로 향해야 한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서연이 가슴 한가운데는 0.9mm 바늘이 꽂혀 있고, 배에는 위와 장기 일부를 절제하며 생긴 커다란 수술 자국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살짝만 건드려도 찌릿한 통증. 하지만 이쯤은 아무렇지 않은 듯 견딘다. 위 전체를 잘라낸 서연이는 먹는 것으로만 영양을 공급할 수 없게 되면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영양의 일부를 심장 가장 가까운 중심 정맥을 통해 직접 주사하고 있다. 주사를 시작하면 서연이와 나는 다음 날 아침까지 꼼짝없이 병실의 메인 신세. 꼬박 18시간을 엄격한 관리 속에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매일 반복해온 일이건만 요즘 부쩍 투정이 늘었다. 서연이가 처음 입원을 한 건 생후 8개월 무렵이었다. 심한 감기인 줄 알았는데 하루 종일 40-50번의 구토가 계속됐고, 얼마 후 장기 곳곳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출혈이 시작됐다. 이게 딱 누워가지고 고개만 이렇게 까딱까딱하고 꼼짝을 안 해요. 힘이 없으니까. 피가 이 관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3시간? 3시간 만에 한 500?
4,500을 쏟아붓는 거야. 출혈 위치도 모르는 상태에서. 선생님은 밤새도록 개 지키고 있고 나도 개 지키고 있고. 자칫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었다. 출혈 부위를 찾아 소장을 40cm나 잘라냈지만 몇 달 후엔 위장에서 급격한 출혈이 일어났다. 결국 위장 전체를 절제했다. 그것으로도 끝이 아니었다. 십이지장으로 다시 소장으로 출혈이 이어지면서 수술도 거듭됐다. 병명조차 알 수 없으니 치료도 길이 보이지 않는다. 서연이는 늘 자신을 아야라고 부른다. 여기는 누구 집이야? 아야. 여기? 아니라고 말해주지 못했다. 나도 집에서 잠을 자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질 않는다. 엄마 집은? 엄마 집은? 엄마 집. 엄마 집도 저기야? 고맙다. 내가 너라도 보내줘서. 아빠 집. 엄마 집. 엄마 집, 아빠 집. 아빠 집도 절로 가? 너무 어렸을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병원에다 사니까 병원이 자기 집이래요. 여기는 얘 집. 강릉에 언니 오빠 있는 집은 언니 오빠, 할아버지, 할머니 집. 퇴원은 아니지만 며칠 동안 병원 밖에서의 휴가가 허락된 것인데 쌍둥이가 있는 친정집으로 왔다. 함께 있으면 늘 시끌벅적. 웬만한 건 모두 서연이에게 양보한다. 엄마 우리랑 같이 살면 안 돼? 우리도 같이 있으면 안 돼? 막 그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하죠. 하고. 그런데 얘기를 하죠. 엄마가 지금 서연이가 아직은 병원에 있어야 돼갖고 어쩔 수 없어. 갖고 항상 거짓말하는 게 10밤만, 10밤만, 10밤만. 그렇게 늘어나는 게 막 3개월, 4개월. 와, 많이 쓴다. 언니 오빠만 보면 서연이는 유난히 공부 욕심을 부린다. 엄마, 이쪽 마마. 이쪽 마마. 유치원 맘마? 이쪽 유치원에서 마마. 나 맘마 준대? 어. 진짜? 언니 오빠를 따라 어린이집에 가는 게 아야의 소원. 언니, 오빠, 아야, 어디요? 그것은 나의 바람이기도 하다. 엄마, 아야, 이쪽서. 엄마 유치원에 보내줄게. 무엇보다 더 이상 출혈이 없고 그래서 이 주사로부터 벗어나야만 가능한 일. 오빠, 아야. 언제쯤이면 그런 날이 올 수 있을지. 하지만 휴가는 짧았다. 고개 돌려서 토끼 봐. 토끼 어딨어? 우리 아빠. 알았어. 눈 꼭 감고 있어. 눈 꼭 감고. 출혈이 잦은 서연이에게는 혈액이 가장 빠른 지표. 원인을 알 수 없으니 수도 없이 체열하고 검사를 해왔다. 그리고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체내 혈액약의 상태를 알려면 헤모글로빈 수치가 중요한데 5.2까지 떨어져, 5.4까지 떨어졌죠. 근데 이거는 좀 수혈을 받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바꿀 수 있겠다. 헤모글로빈 수치 5.4. 몸속의 피가 평소의 절반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다. 병실 있나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병실 있어요 지금? 서연이의 백지장 같던 낯빛도 체열이 어려웠던 것도 모두 피가 부족했던 탓이었다. 또다시 돌아온 병실. 집에서 보낸 시간은 그야말로 하룻밤의 꿈이 되고 말았다. 엄마 그
집에 가겠다고 때려뒀으면 어떡할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서연이가 내게 장난을 친다. 미워. 엄마 이거. 서연이 미워. 엄마 이거. 서연이 이렇게 엄마인 내가 서연이에게 투정하고 위로를 받는다. 나는 정말 이 사랑스러운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가고 싶다. 그러나 1월 말 우리가 온 곳은 서울의 병원이었다. 거기 너 들어가. 손 많이 아팠어? 한달음에 달려온 서연이 어느 아빠. 선생님이 서연이 아프게 해? 응? 와서 혼내주고 있게. 서연이에게 각별한 그이지만 누가 그랬어? 인천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무슨 탓에 소리야? 강릉에는 자주 오질 못했었다. 또? 또? 뽀뽀 많이 했다 그치? 한 번 만나면 떨어질 줄을 모르는 부녀. 그러니까 좋아? 얼만큼 좋은데? 요만큼 하지 말고 얼만큼 좋아? 치료를 못 할 거라 그러면 변명이라도 확인해 달라고 수술할 때. 그 변명이 뭔지만이라도 좀 확인해 달라고. 근데 지금까지 변명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법 없는 거니까. 뭘 서연이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아픈 거에 대해서 해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보는 거밖에는. 쓰지 마. 쓰면 안 돼. 앉아. 며칠 후 우려는 그대로 현실이 됐다. 철반도 지금 샀어요. 철반 지금. 출혈이 시작된 것이다. 풍선 만진다고 딱 섰는데 2층에서. 혈변에 코 줄에 지금. 순식간에 쏟아낸 피가 기저귀 하나를 적실 정도. 왔다 갔다 했는데 나왔어요.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이제 풍선 만진다고 2층에 지금 뭐 행사하잖아. 이거 풍선 만진다고 내렸는데 갑자기 쑥. 코를 통해 상복부에 연결해 놓은 줄에서도 멈추지 않고 피가 계속 흘러나온다. 이 급격한 출혈을 막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일. 자꾸만 겁이 난다. 이 작은 몸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몇 번째죠? 6번, 7번 되는 것 같아요. 아직도 못 찾았어요. 또 밥 먹고 계속 밥 먹고. 그러니까 다 그냥. 지금 내가 믿는 건 오로지 서연이. 언제나처럼 꼭 이겨내줄 것이다. 출혈 부위를 찾는 검사가 시작됐다. 방사선 동위 원소를 복용하고 전신 스캔을 하는 것으로 검사 간격을 달리해서 36시간이나 실시됐다. 하지만 그 어떤 검사로도 이렇다 할 출혈 부위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피는 쏟아지고 그만큼의 피를 수혈로 충당했다. 수많은 주사약들과
생명 유지를 위한 영양 공급까지 여러 개의 줄들이 겨우 서연이를 지탱해주고 있었다. 한낮이면 병실 복도를 뛰어다니던 모습이 그립다. 서연이를 위해서 못할 게 없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곤 고작 이것뿐. 좋아하는 쌀과자를 만지작 만지작 갖고 놀기만 하고 먹지 않는다. 출혈 부위를 찾기 위해 검사가 계속되면서 금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새끼 식사할 때마다 그야말로 못할 노릇. 금식을 한 지 벌써 열흘째였다. 이제 겨우 4살. 서연이는 무슨 힘으로 이 시간들을 견뎌내고 있는 것일까?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다. 잡아봐. 붕대를 풀어준 내가 잘못이었다. 서연이가 팔을 구부리지 못하도록 양팔에 붕대를 감아두는 것인데 수혈 부작용으로 온몸에 생긴 두드러기를 긁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피나잖아. 상처에 감염이라도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일. 이렇게 많이 긁었어? 팔 못 빼. 놀라고 당황한 마음에 화를 내고 말았다. 하지만 얼마나 가려웠으면 이렇게 피가 나도록 긁었을까. 엄마 미워? 네가 더 미운데? 네가 그럴 줄은 알았어. 미안해 엄마? 미안해? 어쩌면 난 이 어린 딸보다도 모자란다. 정말 미안한 건다. 지난 3년 나는 때로 힘들고 지치고 괴로웠다. 엄마라고 늘 사랑으로 모든 걸 참아낼 수 있는 것만은 아니었다. 그때마다 내게 길을 보여준 건 서연이었다. 용기 내라고, 조금만 더 나를 지켜달라고 그 사랑이 내게 힘을 줬다. 우리는 수술을 선택했다. 출혈의 원인을 찾지 않고는 병원을 떠날 수 없는 일. 또 한 번 희망을 걸어보기로 한 것이다. 어느새 13번째 수술. 선수 잘 갖고 와. 응? 울지 말고. 서연이는 마치 소풍이라도 가듯 신이 났다. 아, 거기다 코 잠자는 약 넣는 거야? 어떻게 알았어, 서연아? 아는 것도 많네. 이게 얼마나 힘든 여정일지는 서연이가 누구보다 잘 안다. 그래서 또 기다려야 하는 엄마 아빠를 위해 이토록 환한 웃음을 선물하고 가는 것일까?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잘 갔다 와. 빨리. 수술 예상 시간은 4시간. 하지만 얼마나 더 길어질지 장담할 수 없는 일이었다. 봄이 오고 있었다.
그 봄을 가장 기다려온 서연이. 비록 병원 앞마당이지만 종종 산책도 나올 수 있게 됐다.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던 수술의 결과는 서연이가 직접 몸으로 보여줬다. 다 내려왔다. 각자. 하나가 많아. 우와! 우와! 잡아 가서. 서연이와 나도 저 새들처럼 병원을 떠날 수 있을까? 여기다 서 있다. 아,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주사가 아닌 밥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더 욕심을 내보기로 했다. 유치원 가서 뭐 남들처럼 뭐 8시간을 못 있다 하더라도 한 5시간 정도만 버텨서 좀 오고 그랬으면 좋겠어 진짜. 병원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이제 일상에서 그냥 생활할 수 있다는 거. 유치원 작성해야 되는 거. 언니 오빠와 어린이집 가는 게 서연이의 오랜 꿈. 그 꿈을 이루는 일에도 도전해보려는 것이다. 그리고 3월 서연이가 집으로 돌아왔다. 벌써 일주일째. 근데 엄마 등은 엄마가 해줄게. 등은 엄마가 해줄게. 퇴원을 염려하는 의료진에게 나는 언제고 조금이라도 이상 징후가 보이면 다시 병원으로 돌아갈 것을 약속했다. 아니 안 뜨거워. 최소한이 온대. 그치? 이뻐? 하지만 서연이는 거짓말처럼 잘 지내고 있다. 이 소소한 일상들이 만들어내는 기적. 그리고 그렇게 꿈꾸고 꿈꾸던 일도 이루어졌다. 빨리 와. 앞에 잘 보고 앞에 보고. 서연이가 어린이집에 가는 것이다. 이것은 나에게도 오랜 바람. 이대로 서연이가 세상 속에서 자라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런지. 분홍색이야. 분홍색이에요. 희도는 무슨 색? 자, 똑같은 우리끼리 연결하는 거예요. 친구들과 처음 해보는 공부. 딸랑이네요. 뒤지지 않고 잘 따라가고 있다. 이거 저기 있잖아. 요즘 우리는 매일 마당에 돗자리를 펴고 오후를 보낸다. 병원에서 보낸 3년이 아쉬워서인지 서연이가 자꾸 마당으로 나오려 하기 때문이다. 햇볕도 좋고 함께 놀 언니 오빠도 있으니 이만하면 더 바랄 게 없는 봄. 아직도 밤이면 영양주사를 맞아야 하고 수혈도 받고 있지만 우리는 희망을 갖기로 했다. 어떤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하는 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